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신질서 정립협의체 4차 회의의 사회를 맡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최문실 디지털 포용본부장입니다. 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의 4번째 회의입니다. 저희가 그간 검토해온 사항을 협의체 위원부들께 공유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금일 회의는 디지털 공론장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제 발제까지는 제가 진행을 하고 이후에 자유토론부터는 염재호 의장님께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 신질서 정립협의체 4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주요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참석자분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목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2차관님께서 오늘 좀 급한 국회 일정이 생겨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과기부의 송상훈 국장님 대참하셨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에 대해 여러 고견을 주실 협의체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염재호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편의상 단상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윤명 위원님 오셨습니다. 우보환 위원님 오셨습니다. 병순용 위원님 오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오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오셨습니다. 최난설원 위원님 오셨습니다. 조준희 위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 송상원 정보통신정책관님 오셨습니다. 네. 유재철 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최재식 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황영석 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이종관 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서 실무를 수행하고 계신 관계기관의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희 ICT 대연합 총괄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김정원 키스티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염재호 의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긴 여름 더위를 다 이제 마치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건강하셨으리라고 믿고요.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벌써 이제 4차 회의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해온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디지털 혁명에 의해서 사회가 변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맞이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왔고, 특히 디지털 권리장전, 어떤 헌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권리장전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고, 또 과기정통부하고 ICT 대연합 이런 여러 기관들에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셔갖고 그동안에 아마 검토도 하고 했던 걸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 헌장의 본문부터 시작해서 전문에 이르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에 대해 쭉 검토를 해봤는데, 그래도 꼼꼼하게 다른 나라의 유사한 예도 다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입장, 특히 한국이 IT 강국으로서 앞장서서 이러한 일을 국제 사회에서 먼저 앞서서 시도를 해야 되는 이유들 같은 것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제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이제 가다듬고 해서 앞으로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하나의 커다란 헌장으로 또 장전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 20세기가 대량 생산 체제에서 정신없이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대량 소비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그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21세기에 저희가 떠안게 됐는데 디지털로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사실 저희처럼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도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교육의 시스템 자체가 좀 다 바뀌는 과정으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교육의 뭐 내용이나 방법들이 다 바뀌게 된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교과서도 이제 디지털 교과서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모니터를 놓고서 그 개인 맞춤형으로 질문과 답을 하면서 배워 나가는 그런 러닝 학습의 장으로 모든 시스템들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20세기에서 대량 생산 체제와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대형화된 교실에서 강의를 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창의성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외우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 또는 뭐 챗GPT 이후에 AI가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의 변화들 또는 에듀텍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육 공학들이 막 나타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교육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디지털이 인류 문명의 전반적인 면을 다 아마 변화시키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산업혁명 이후에 또는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개념, 권리장전에 대한 개념, 그리고 또 새로운 질서에 대한 여러 가지의 법 체계가 다 재정비가 됐던 것처럼 디지털 신질서가 됐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질서들을 우리가 재구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또 과기정통부, ICT 대연합 이런 데서 마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권리 장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오늘도 토의하는 과정에서 주시길 바라고 이것이 잘 정리가 돼서 다른 나라에서 보더라도 이런 정도의 권리 장전 또는 헌장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좋은 토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과기부 송상훈 국장님의 모두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염재호 의장님을 비롯해서 이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협의체는 올해 3월부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에 대해 모두 함께 고민해 주셨고 그 기본 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 장전에 대해 소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여러 대학 총장님들, 주요 학회장님들, 그리고 소위 그 MZ 세대로 불리우는 청년 세대들, 기업 CEO 등 각계각층의 공론화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체 위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조언과 고견들이 새로운 질서 정립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당초 금년 9월 목표로 디지털 권리 장전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만큼 오늘 4차 협의체는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디지털 권리 장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끝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국제적인 협력 그 확산을 위해서
유엔에서 내년 9월 목표로 추진하는 전 세계 차원의 디지털 협약에 반영해 나가고자 이런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각 부처에서 진행 중인 여러 쟁점에 대한 법제화, 제도 개선이죠. 법 개정이나 새로운 법 제정에 있어서도 하나의 원칙으로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과기정통부의 나상민 사무관이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지원하고 있는 과기술정보통신부 나상민 사무관입니다. 오늘 신디지털 협의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까지 저희가 논의해왔던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간의 추진 경과와 논의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논의 경과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심화라는 구조적 변화를 우리 사회가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 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걸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말씀 주신 디지털 정책 구상을 중심으로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라는 추구해야 될 미래사항에 대해서 저희 메가트렌드 연구라는 9개 학회가 참여한 그 연구를 통해서 분석을 해왔고, 또 미국, EU 같은 해외 선언문 570여 개 조항 정도 되는데 그것들을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디지털 심화 이슈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끊임없이 분석을 해왔고, 저희가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서 디지털 권리장전에 들어갈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특히 디지털 권리장전은 저희 사회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갈 사회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이해관계자분들의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3월부터 계셨던 논의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디지털 소사이어티 전문가분들 그리고 법학 전문가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번 달부터는 청년 세대 그리고 대학 총장 9개 주요 학회, AI 윤리의 전문가 그리고 학계를 비롯해서 총 저희가 14차례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저희 시민분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쉽게 좀 논의의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끔, 또 쉽게 그 의견들을 제시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디지털 공론장도 운영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공개를 해왔습니다. 또 디지털 심화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쟁점들에 대한 연구도 함께 병행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난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여러한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그 권리장전이라는 제명이 권리에 대한 문서를 의미하니 그 디지털 사회 원칙까지 포괄하기 어렵다는 그 학계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개별 이슈에 대한 지나치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가 담기면 규제로 이어지거나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주셨고, 총괄적인 부분들을 먼저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들 강론으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방향성상 맞다는 의견도 제시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학계와 신문분들께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자유만 강조되기보다는 그 책무에 관련된 사항도 함께 규정돼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었고, 또 여기 계신 신질서협의체 위원님들 비롯해서 격차 해소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또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주셨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주셨던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서 권리장전에 포함된 내용과 방향을 검토해 왔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과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검토해온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헌장의 성격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라는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모범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고, 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저희 마련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특징입니다. 여러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우리가 만들어가는 권리장전이 가져야 될 특징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단순한 AI 중심의 논의를 넘어서서 리터러시 향상이라든가 격차 해소라든가 하는 저희 디지털 심화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나 쟁점들에 대해서 전반을 포괄하면서 세계 시민들이 함께 추구해야 될 모험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윤리와 규범적 논의 외에도 디지털 혁신에 대한 강조, 그리고 대체 수단 요구라든가 자산의 정당한 보상과 같은 차별화된 원칙과 권리들도 함께 규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가장 먼저 디지털 사회의 지향점인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원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혁신을 추구하면서 그 혜택을 함께 향유하는 사회를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라고 본다면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장려되고 또 공정과 포용, 또 안정과 신뢰가 전제되는 사회, 그것이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권리와 주체별 책무에 관련된 고려사항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저희 검토를 해봤습니다. 먼저 디지털 접근의 보장 관련돼서는 네트워크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국민의 기본권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차별 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그리고 디지털 대체 수단의 요구, 특히 이제 공공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이 부분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디지털 표현의 자유 같은 부분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되 그 책임도 함께 강조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주셨고, 디지털에 대한 다양성 존중,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이 부분은 이칠 권리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디지털 환경에 대한 건강 증진과 근로 휴식에 대한 보장도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디지털 혁신의 촉진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디지털 혁신의 주체는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측면에서 그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경제, 사회, 문화적 활동을 영위할 자유인 디지털 혁신 활동의 자유, 그리고 이런 디지털 혁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가 연구개발 투자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지원돼야 된다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디지털 환경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는 점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정과 포용에 관련된 고려사항입니다. 디지털 경제, 특히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규모로 경제로 인한 자연 독점 우려가 있어서 정보의 독점과 격차, 그리고 지배력 남용 행위로 발생하는 폐해가 예방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암호화폐, AI 저작물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생겨나고 있는데 소비자 피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도 디지털 혁신의 원천인 데이터가 적극적으로 개방되어야 된다는 부분, 또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위해서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격차 해소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들도 함께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과 신뢰 확보에 관련된 고려사항입니다. 먼저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으로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이 안전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될 수 있겠습니다. 또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위험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통신망에 대한 안전, 사이버 위협, AI 의료 로봇이나 자율주행과 같은 새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디지털 위험에 대해서 예방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보호, 또 불법 유해 정보, 또 가짜 뉴스와 같은 여러 가지 허위 조작 정보 같은 것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건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또 아동 청소년은 특별히 자유롭게 활동하고 보호되어야 된다는 점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연대와 협력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그 특성상 디지털 규범을 형성할 때 글로벌 차원의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디지털 규범의 형성과 실행,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 그리고 또 디지털과 관련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디지털 권리 장전은 디지털 사회가 함께 만들어갈 사회 약속인 만큼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제기됐던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권리 장전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과 범위, 또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기탄 없이 말씀 주시면 반영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원칙인 권리 장전이 잘 세워지고 나면 저희가 탄탄하게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디지털 심화에 대해서 쟁점도 발굴하고 관련 논의도 지속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지원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부터 디지털 공론장도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과 논의들이 오늘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서 다 중계가 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다 쉽게 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론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심화 쟁점에 대해서도 관련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될 내용들과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뼈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가 미래 사회의 모습과 원칙을 함께 고민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상민 사무관님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진행은 염재호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며 마이크를 의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이제 전문하고 본문 그다음에 각 뭐 장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굉장히 포괄적으로 오늘 발표한 내용처럼 포괄적으로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일부 뭐 전문에 대해서 제가 수정한 부분들은 이제 뭐 앞부분에 형용사가 좀 장황하다거나 뭐 이런 걸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했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사전에 좀 보신 내용들 그다음에 검토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쭉 차례대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오른쪽으로 왔으니 오늘 왼쪽으로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가 뭐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이거를 저희가 국가적으로 대표적인 하나의 헌장으로 하는데 아마 아까 발표도 들으셨겠으면 저도 사전 보고 들을 때 이게 권리장전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Bill of Rights라고 하는 거가 왕권에 대해서 시민권의 확보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인권의 그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제 헌장의 개념으로 이렇게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이제 부제를 디지털 권리 장전 이렇게 붙여서 아마 쉽게 부르기는 권리 장전이지만은 그 의미를 조금 더 이제 확대 해석하는 그런 측면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전에 좀 내용을 좀 보셨고 아니면 오늘 발표 그 들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코멘트를 주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뭐 좀 빠져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적절하지 않고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이것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디지털 신질서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변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리를 잘못 앉은 것 같습니다. 좀 불안하긴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협의체를 통해서 그동안 계속 그 변화하는 모습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여러 사람들 의견이 반영되다 보니까 좀 많이 잘 다듬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력해 주신 여러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 덧붙여서 좀 여러 번 얘기를 다 했지만 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뭐냐면 일단 내용 중에서 그 맨 뒤에 이제 국제 연대와 협력이 있는데요. 거기 두 번째가 이제 지속 가능성 확보라고 되어 있어서 그 설명은 이제 환경 기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지속 가능성만 딱 들어와 있으면 뭐의 지속 가능성인지에 대한 물론 부차적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제목에서 너무 지속 가능성만 딱 들어와 있어서 좀 반영이 된다면 생태적 지속 가능성 정도가 좀 반영이 되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그 교정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견은 이제 저희가 이게 디지털 신질서라고 얘기할 때 지금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글로벌한 것으로 좀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 두 가지 토끼죠. 한국적인 상황과 보편적인 상황이라는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게 그 차별성에서 보편성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만의 보편성이 아니라 정말 인류의 보편적인 것을 지향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이게 그 글로벌한 신질서를 이야기할 때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더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럼 세 번째로는 만약에 이게 9월에 이제 발표가 되고 발표가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신질서에 대한 권리장전 버전 1.0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속히 변화한 디지털 사회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그걸 따라잡기 위한 그런 어떤 지속적인 수정 보완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이제 보완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계획도 좀 같이 제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신질서라고 할 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 디지털화된 세계에 제가 윤리학자니까 윤리적인 함의를 보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챗GPT를 논의할 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다수의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챗GPT나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결국 제시해서 보여주는 건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다수의 논리가 진리나 어떤 그 정보 검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다가와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함의,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에 대한 의견들은 거기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앞으로 좀 더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아까 저기 염재호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디지털 질서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관념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휴먼이라든지 버추얼 인플루언서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새로운 관념의 등장이거든요. 이 기존의 관념의 변화와 새로운 관념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인간의 정신에 대한 파장,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더불어 되지 않는다면 여러 윤리적인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 권리장전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 작업이고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돼 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러한 작업은 어떻게 만들어도 항상 불만은 있더라고요. 비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그 버전업이 되면서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더 이제 한국적인 상황을 포괄하면서 보편적인 가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게 필요해 보이긴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잘 얘기해 주셨고요. 특히 저희가 원래 이 헌장 또는 권리장전을 만들 때도 처음에 출발점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1970년대에 60년대 말인가요? 국민교육 헌장을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이 권리장전 헌장은 이제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우리가 IT 강국으로서 앞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보편성, 물론 여기에도 이제 국제 협력에 있어서 국제 규범뿐만 아니라 공헌에 관한 거라든가 또는 그 국가 간의 어떤 이제 차등 차별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보편성을 띠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생태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또 챗GPT와 같은 게 다수의 논리로 모든 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아마 어느 이제 프레이즈 작귀라도 그런 것이 좀 반영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이상욱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제 의견 드리기 전에 우선 이 디지털 신질서와 관련된 윤리 원칙, 그게 권리장전의 명칭으로 나가든 헌장으로 나가든 이 작업을 하신 연구팀에게 굉장히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처음에는 사실은 좀 울퉁불퉁한 면들이 있었는데 여기 오늘 잘 정리된 이제 각계각층에서 제기된 그런 문제점을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조금 바꾸려고 한다는 그 개선 방향에 제가 거의 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좀 더 나은 형태로 만들어 가시려고 노력하는 흔적들이 확실히 확인이 돼서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원래 사실은 일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특히 이미 말씀하셨던 권리장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는 그 한계, 그 원래 하시려던 일들을 담아내기 어려워서 헌장이라는 좀 더 불어단 형태로 간다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 국민에게 한정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해서 전체 전 세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 분야 주제에 대해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그 지향한다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의견을 드릴 텐데 그쪽 방향을 전제하고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논의들과 관련해서 국제 논의도 그렇고 국내에서 논의도 그렇고 처음에는 일단 뭐 선언이든지 뭐 그 헌장이든지 권고든지 이런 형태로 상당히 추상적인 원칙들이나 어떤 그 윤리적인 그 기본 원리들을 담은 문건들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 문건들의 단어 하나 표현 하나도 굉장히 신경 써서 골라야 되지만 그 문건은 사실은 해석을 요구하는 문건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이 구체적인 정책이나 구체적인 행동이나 사람들의 삶 속에 파고들기 위해서는 그런 윤리 원칙이나 내용들이 실제 적용됐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어떤 그 헌장을 적용해 볼 때 이렇게 해소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해야 된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사례가 나올 필요가 있어서 대부분의 유엔 문건들을 보면 그 이후에 사례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폴리스 메이커들을 위한 어떤 그 따로 그 보고서가 작성되고 이런 식으로 후속 작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해서 아직 완성된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물론 많이 쓰고 있지만 이미 앞으로도 발전 방향에 무궁무진하고 우리 삶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열려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작업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에 이 작업들이 구체적인 사례 수준이나 정책 수준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들을 계속 팔로우업하고 후속 연구들을 해서 그것들을 아까 공론장 웹페이지 같은 데 게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후에 피드백 과정들을 거쳐서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이 디지털 신질서가 실질적으로 구축될 수 있게 노력하려는 그런 작업들이 이어져야 될 거고요. 그 작업이 가능하면 외국과 좀 교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 외국에서는 정말로 부러워하는 디지털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실험 공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디지털 신질서를 이렇게 운영해 봐서 뭐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문제점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걸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이런 걸 서로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약간 논쟁적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디지털 권리장전과 관련된 여러 국제 문건을 그다음에 그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윤리적 논의의 국제적인 흐름을 보면 윤리적 논의에 한정되지 않고 상당한 경우에 무역 장벽이나 기술 패권주의와 이렇게 결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현재 디지털 기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나 퀀텀 테크놀로지 같은 데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가들이 자신들의 기술적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윤리적 논의나 윤리적 제도화를 그 자체는 당연히 좋은 건데 그거를 하나의 장벽으로 후진국들이나 아니면 그 쫓아오고 있는 나라들의 진입들의 상당한 정도의 장벽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은 뭐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많은 나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 좀 중개발 이하의 나라들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나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우리도 윤리적이고 싶다. 당연히 디지털 윤리 실천하고 싶다. 그렇지만 부자 나라들만 지킬 수 있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으로 디지털 윤리가 국제 거버넌스화되는 것은 반대하고 그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 나라들도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디지털 윤리가 법제화되거나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는 걸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좀 중간자적인 입장, 굉장히 잘하지만
아주 탑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어떤 국제적인 흐름들을 반영해서 이 디지털 윤리의 국제 거버넌스 확립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 강대국하고 저개발국 사이의 그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장 관계에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그런 논의들을 조금 담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현재 이런 이해관계 충돌들이 있는데 뭐 추상적으로 담아야겠죠. 그 디지털 기술이나 윤리적 고려들은 전 인류 전체의 이익이 돼야 되고 특정한 국가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조금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주 뭐 좋으신 지적이고요. 뭐 나중에 후속 작업에 대해서는 아마 저 과기정통부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아마 지속적으로 아마 나타날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국제 관계에서 사실 소위 뭐 사다리 걷어차기 같은 식으로 대부분 그걸 가지고서 무역 장벽을 만들고 컨트롤하고 뭐 이미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CO2 규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뭐 환경 규제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기술적으로 앞서가 있는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경우, 근데 디지털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디인가에 좀 녹아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일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좀 빨리 말하니까 좀 편하겠더라고요. 뒤에 말하면 별로 할 말도 없는데 빨리 말하면 먼저 선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체계 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 만들려는 게 저는 저번 회의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일관되게 디지털 헌장을 만들고 디지털 헌장의 일부로 디지털 권리장전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오늘 발표하는 내용을 봐도 첫 번째 페이지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주요 논의 사항이고 정의 및 목적에 보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으로 되어 있고 향후 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 검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왜 굳이 이렇게 열심히 잘 하셨는데 자꾸 권리장전으로 좁히려고 하시는지 오히려 좀 그랜드하게 크게 다른 나라도 보면 이렇게 디지털 헌장을 만들려는 나라는 아직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디지털 권리 장전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고 논의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차별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헌법을 구성하는 게 원칙, 기본권, 통치구조 있듯이 디지털 헌장을 만들고 헌장의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뭐 권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열심히 일 잘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래 목적이 디지털 권리 장전을 만드는 것이라면 저는 거기에 좀 맞춰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저번에 말씀하신 내용이나 하시려는 의도나 뭐 여러 가지가 디지털 헌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의도도 그다음에 내용도 그다음에 표현도 그렇게 가시면서 그 중에 하나로 디지털 권리 장전을 하는 게 체계 정합성이지 않을까. 그래서 의도에 대한 고민을 좀 저는 여쭤보고 싶고요. 그럼 체계 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조문이 없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긴 그런데 자유와 권리에서 보면 디지털 접근 보장, 개인정보 접근 통제 등등이 있는데 다시 뒤에 가면 또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 아동 청소년 보호, 데이터 접근 보장 이렇게 자꾸 나와요. 동일한 말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조문화된다고 한다면 여전히 이것도 체계 정합성으로 권리는 권리로 원칙은 원칙으로 그다음에 다른 내용은 다른 내용으로 좀 이렇게 해주셔야 이게 나중에 후속 작업을 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신뢰성, 안정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을 과연 안정과 신뢰의 분야로 한정할 건지. 왜냐하면 이 AI 사회에서 투명성,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원칙으로 올려야 될 사안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정과 신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안정과 신뢰를 보면 디지털 권리 장전에 관한 내용을 보면 안정과 신뢰에 관한 내용이 과연 있는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특히 시큐리티 안전에 관한 내용이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체계 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처음 출발. 좀 죄송합니다. 하나 더 빼먹었습니다. 말씀하시죠. 급하게 말하느라고 자꾸 접근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 플랫폼 정보이기면 활용, 이용, 공개, 제공 이런 쪽으로 좀 표현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접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공, 이용, 활용, 정보, 공개라는 단어까지 나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개인 정보를 제외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플랫폼 정보의 취지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접근 이런 단어는 약간 좀 옛날식 표현이 아닐까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이 활용, 이용, 제공, 동의, 활용, 이용,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표현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워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수동적으로 접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활용하고 이용하고 공개돼야 된다. 아마 이제 저는 이제 전체적인 그 틀을 다 받아갖고 절까지도 한번 리뷰를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계속 수정되고 지금 그 보완되는 작업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합성 문제는 아마 그 각 조별 장절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뭐 저도 좀 신경 써서 마지막에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게 헌장이라는 개념이 더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 뭐 아까도 계속 얘기가 됐는데 아마 장전을 못 버리는 게 처음에 스타트할 때부터 뭔가 이게 더 훨씬 더 아주 그냥 강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엄밀한 의미로 보면 지금 계속 많이 논의가 나왔지만 더 큰 범위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어떠한 그 좁은 의미에서의 그 장전의 Bill of Rights가 아니라 좀 넓은 의미로 한다라고 하면 조금 그래서 아마 뭐 그래도 놓치기가 싫으니까 부재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붙여놓으신 것 같은데 아마 내용에서는 다 이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뭐 지금 현재 전체적인 그 표현 자체도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의 기본 원칙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헌장 이렇게 이제 원래는 길게 이렇게 해서 헌장이라고 하고 부제를 디지털 권리 장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특히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법하시는 법학자 분들한테 꼭 검토를 용어라든가 이런 걸 꼭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연세대학교 최난서른 교수님. 예. 네, 저도 오늘 굉장히 그 종합적으로 원칙들을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풍부한 내용들이 한 번에 다 담겼다. 그리고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배우고 저도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김일환 교수님 말씀에 조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더하자면은 사실은 여기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권리 측면에서 강조가 되고 거기서 출발을 해서 권리 장전이라는 그런 명칭을 달게 된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혁신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보입니다. 그래서 혁신의 촉진 부분 파트가 또 굉장히 초점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그 경제나 뭐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진보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여기서는 보통 사람이라는 용어들을 쓴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건 대상이 사실은 그냥 사람 개인이라기보다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그런 논의의 그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권리장전으로 명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개인, 사람 이렇게 해서 권리 이렇게 이어지는데 사업자는 좀 다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오히려 헌장이란 말을 해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사회를 포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게 특히 혁신 파트는 거의 다 사업자와 관련된 논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용어를 이렇게 문장으로 푸실 때 어떻게 푸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혁신의 촉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정과 표용의 실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대상이 거의 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생의 의미들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뭐 공정과 표용을 해야 되고 뭔가 나눠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누구의 권리라고 딱 명하기보다는 누가 누구에게 뭔가의 이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것에 있어서 이제 좀 잘 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그런 의미에서는 헌장이란 말이 더 이런 정체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여기서의 이 논의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미 법제화가 됐던지 뭔가의 이제 가이드라인, 뭐 연성규범 이런 것들이 탄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나중에 해설서를 만드신다고 했을 때 이게 그냥 뭐 이게 어떤 형태든지 헌장이 그냥 보여지는 모습 내지나 이제 알아서 이런 쪽으로 와라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진다면 이게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명확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어떤 방향으로 그냥 더더더 좋게 가야 하는 건가, 뭔가 자율 규제에 해당이 되는 건가,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요. 그래서 여기 해설서나 이런 걸 마련을 하실 때 이미 정부에서 이런 방향을 여기서도 뭐 정부 정책도 설명을 해주신다고 얘기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여기 뭐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같은 것들은 헌법에서 이미 천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미 좀 접근권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보장을 하면서도 보호도 하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주의하고 더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좀 더 분명한 내용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제가 뭐 이게 워낙 그 항목들이 많아서 다 보지 못했지만 뭐 혁신 활동의 자유나 혁신 지원 이런 부분들도 중기부에서 하는 정책이나 그런 법들 상생에 관한 법에 나와 있고 그리고 공정 경쟁의 촉진에 관해서도 기존에 공정거래법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들 이런 것과도 상당히 많이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야 된다는 내용들이 좀 더 제시가 된다면 더 메시지가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뭐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원래 중국에서 뭐 사람들이 아이덴티파이가 안 되는데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안 돼서 이제 100개의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성을 골라서 백성 이제 그래서 100개의 성을 나눠줘 갖고 사람들을 다 아이덴티파이하고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개인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세금을 걷는데 이제 조직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법적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세금을 걷고 요즘 이제 유럽에서는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아마존 같은 데가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유럽 사람들 대상으로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나라에서는 세금을 거둘 수가 없고 저보다 본부가 있는 미국에다만 세금을 내니까 디지털세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도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만든 것처럼 사실 이게 디지털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질서가 다 새로운 질서가 형성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도 지금 다시 봤더니 다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 중심으로만 여기는 돼 있는데 사업자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집단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나중에 이제 법학 전공 교수님들한테 어떻게 뭐 사람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걸 아주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되게 보면은 당연히 그냥 사람이니까 사람으로만 권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은 보면은 뭐 어떤 조직도 뭐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조직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디지털 질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걸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소프트웨어 협회 조진희 회장님. 저는 참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난처한데요. 지금
장전 뭐 그러니까 헌장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산업을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됐을 때 우리 산업, 우리 디지털 경쟁력이 글로벌이나 한국에서 어떻게 될지를 좀 한번 예측을 해보면, 제가 산업배정으로 말씀드리면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뭐 글로벌까지 얘기 안 해더라도 초고대 AI 같은 경우는 한국 업체가 지금 그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OS 같은 게 이제 윈도우 OS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iOS, 안드로이드 OS 전부 외산으로 지금 전명돼 있는데, 그랬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너무 선언을 아까 우리 또 교수님 말씀하고 좀 반대는 게, 선언을 너무 산업과 사업 쪽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거대 그 디지털로 발달된 나라한테는 시장은 막 열어줘야 되는 의무감이 생기고, 또 막상 그 진출할 때는 없고. 그래서 유럽의 선례를 보시면 유럽은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왜냐하면 산업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마켓을 보면요, 그 환경 분야에 탄소 중립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탄소 중립이 선진국들이 막 그걸 얘기해가지고 하지만, 그것도 산업으로 보면 자기네들이 준비가 돼 있고 자기네들이 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드라이브를 거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개인, 사회로 좀 더 좁혀서, 우리가 약간 아직 지금 애매한 시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애매한 시점에서 디지털 분야에 조금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보편적인 인류 지향적인 걸로 좀 더 만들어지고, 산업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역설적으로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걱정은 지금 우리나라가 그 초고대 이하에도 한국 데이터만 강해서 지금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 클로바 X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정보 보호나 정보 제한 이런 것도 풀어서 외국 나가는데 도움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묶어서 외국 기업들이 좀 덜 들어오게 장벽을 만들어질지를 아직 결정하기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간곡히 말씀드리면, 좀 더 여기도 아까 잘 만드셨겠지만 조금 이렇게 너무 구체하지 않고 좀 더 개인과 자유와 뭐 이런 좀 제너럴한 걸로 좀 가주면 조금 다음 리비전 될 때는 좀 더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좋은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뭐 사람으로 국한하면 이게 보편적인 거라서 괜찮은데, 만약에 산업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조직이나 법인 이런 데도 다 인정한다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사실은 저 위너 테이크스 올 같이 이제 승자 독식의 가능성들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게 저는 뭐 일본의 산업 정책, 뭐 첨단 산업 정책을 연구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일본에 제일 먼저 나온 게 통신 주권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통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 NTT나 이런 데가 심각해지게 되니까, 이거는 국방하고 비슷하게 주권의 개념이고, 특히 이제 뭐 쌀이나 농업 같은 것도 주권의 개념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이거를 보편적인 가치로 다 열자라고 했을 때, 소위 신자유주의적인 글로벌화라고 했을 때에 또 다른 면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지적은 어느 형태로든지 그것은 아마 염두에 두고 그 헌장의 조문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아주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 예. 첨언을 드리면,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요, 이 디지털 갖고 이걸 계속 펼쳤을 때 고립되는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중국하고 러시아예요. 데이터 개방 절대 못합니다. 생성형 언어 모델 자체 자국용으로 자기 공산당 위주로밖에 만들 수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이걸 계속 드라이브해서 연대가 시작되면 딱 두 나라만 고립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시장을 어디로 볼지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고, 또 불행하게도 요즘 시장이 커지고 있는 중동 지역도 굉장히 폐쇄적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헤아리는 해안이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본적인 이 디지털의 성격 자체가 뭐 플랫폼 비즈니스도 그렇고 승자 독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준을 정해놓으면, 이건 뭐 미국이 80년대 이후로 계속하는 기술 표준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이제 먼저 딱 만들어 놓게 되면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까 또 뭐
그 환경 문제도 있겠지만 프레온 가스 같은 거 먼저 규제해 놓으면 자기네는 이미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전기 자동차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나갈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 한국의 입장을 한번 좀 미리 프로젝션을 해서 고민을 하면서 어떤 워딩이 이거를 열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제 또 너무 좁게 보면은 모든 걸 그냥 사람으로만 국한해 놓게 되면 사실은 지금은 경제 주체가 사람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법인 같은 거가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보다 더 보편적인 거 그다음에 약간의 그 제한적인 특수성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나누어 가지고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나중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유재철 교수님. 예. 예, 저는 이제 사이버 보안 쪽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최근 동향을 좀 말씀드려 보면 미국 정부가 그 IoT라든지 혹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디지털 장치에 불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위협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LG전자, 삼성전자도 그 회의에 바이든 정부가 국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업체 대표를 모아서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도 가서 거기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서부터 니스트가 그 어떻게 가전제품에 대한 보안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확인을 하느냐 이런 그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지털 기술이 보안으로 연결되면 이게 위협 공격 기술로 가고 있어서 가전제품도 지금 불안한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여기에 담을까라는 걸 해보면 윤리적인 개발 사용이라는 표현에 혹은 디지털 위험 대응에 담을 수도 있지만 디지털 기술을 평화롭게 사용해야 된다. 평화라는 말을 저희 권리장전에는 지금 없는데 그런 그 사이버 공격 무기가 막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 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위협적으로 가고 있는 이런 사실을 평화라는 단어로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헌장의 측면에서는 이런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것이 이렇게 잘 담겨져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 정말 이 사이버 보안 측에서 가전까지 이제 이렇게 근데 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IoT가 되게 되면 모든 게 다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자동차부터 그걸 어떤 형태로든지 해킹하고 뭐 거기서 공격할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거 준비를 많이 하지 않으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 좀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최재식 교수님. 일단 좀 그러니까 용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안전과 신뢰 확보에서 이제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 사용이라고 하고 그 안에 윤리적 방식 안에 신뢰성, 안전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등 보장 개발 사용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그 윤리적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이런 신뢰성도 포함하지만 사실 사회적인 도덕적인 규범에 맞느냐 뭐 법이랑 문화를 지키느냐 이렇게 좀 용어가 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문장에 있는 내용들은 좀 보통 디지털 AI의 신뢰성 얘기할 때 트러스트월시 할 때 하는 용어들이 그 괄호 안에 있고 그래서 이걸 윤리적으로 포괄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안전하고 신뢰 있는 디지털로 쓰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정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 신뢰성, 안전성 이런 거에 사회적 규범에 대한 내용은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건 사회적 규범을 잘 맞추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부분 좀 윤리로 할 것인지 신뢰성으로 할 것인지 좀 용어를 좀 조정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혁신의 촉진에 보면 사실 여기 혁신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뭐 좀 일찍 나온 거는 저도 사실 되게 좋은 내용이라고 보고 혁신 내용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디지털 규제 개선 완화에 그러니까 불합리한 규제 완화라고 했는데 이제 불합리한이라는 게 좀 약간 주관적일 수가 있어서
이제 방향성이 있는 이제 그러니까 불합리하다라는 것도 이제 뭐 시민사회단체 보면은 너무 개방하면은 불합리한 거고, 또 이제 그 뭐 외국 기업에 있어서 불합리한 거랑 우리나라 기업에서 불합리한 건 또 다른 거니까, 불합리한 거라보다는 방향성을 좀 어느 방향으로, 여기는 또 혁신이니까 혁신의 방향을 막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적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데이터 접근, 공정과 포용의 실현, 조준희 회장님께서 데이터를 다 열어버리면 이제 외국계 기업이 와가지고 다 하니까 좀 수위 조절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사실 네이버 이런 데서도 많이 하시긴 하는데요. 이게 사실 저는 어떤 수위를 우리가 쓸 것인가 되게 중요한 범위로, 데이터 접근 보장, 이제 접근이라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는 공공 데이터는 개방해라, 그래야지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그 학습을 더 많이 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정보를 공개하고 데이터, 그러니까 행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 대신 실제로 실행할 때는 외국 기업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더 우선순위로 갈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를 마련해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접근보다는 공공은 데이터 개방. 근데 이제 개인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보호를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개방과 보호 사이에서, 그럼 우리나라 데이터의 공공 데이터를 누구에게 공개할 것인가,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가 아직도 있는데, 그 부분 좀 아직 좀 해결이 안 된 채로 그냥 접근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물론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서 더 열자 말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이 부분 조금만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답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제가 최근에 이제 AWS에 이제 있는 외국계 분이랑 좀 말씀 나눴는데, 그분은 원래 고향이 타이완이래요. 근데 타이완은 데이터의 그 개방이 굉장히 활발해서, 뭐 예전부터도 AI 모델 이런 개발이 굉장히 되게 활발해서 더 발전이 되어 있었는데, 또 그러니까 이제 AWS는 싱가포르에 있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타이완 가 보니까 뭐 그런 개발 같은 게 너무 혁신적이고 빠르고 편하고 이런데, 인도네시아 가봤더니 인도네시아는 너무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도 공개되지 않고 쓸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발전이 느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공 데이터나 주요한 학습 데이터들은 공개를 하지 않으면 이제 그 경쟁에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럼 그 원칙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이거는 좀 고민을 조금 더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국제적인 거니까 영어 버전도 있어서, 그러니까 보내고 피드백 받아보고, 뭐 리스트나 뭐 아니면은 뭐 이유나 이런데, 이런 것도 사실 그럼 좀 더 만들어진 게 피드백도 받고 공신화되는 역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번역하시는 분이 조금 네, 수고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뭐 마지막 영어 버전까지, 요즘 뭐 챗GPT가 잘하긴 하는 거, 뭐 그다음에 디벨 뭐 이런 것들이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전문가가 나중에 하나하나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좀 이제 아마 다 공유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 와 있는 뭐 디지털 윤리에 관한 부분들, 아까 단순하게 신뢰성보다는 더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안전과 신뢰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윤리적인 방식으로 책임 있게 다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넓게는 이렇게 조문을 이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불합리한, 이것도 상당히 잘 지적해요. 그 아마 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법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불합리하냐, 그 기준을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건데, 근데 뭐 혁신의 방향을 뭐 저해하는 이라든가 뭐 이렇게 딱 좀 이렇게 방향성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공 데이터는 개방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근데 이게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얘기하냐면, 이게 어떤 결과가 파장에 나올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개발을 막는다 그러면 혁신이 저해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미리부터 이렇게 막지는 말자. 근데 뭐 재밌는 표현인데, FDA처럼 연구는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뭐 실험이나 연구를 막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하지만
사용은 못하게 이제 막아야 된다. 이걸 갖고 돈을 번다든가 나쁜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하게 되는 거는 막는 게이트키핑 장치가 돼 있으면 저희가 뭐 저도 SK에서 이제 얼마 전에 뇌전증 치료제로 FDA에서 승인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받았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다운로드 하는 데만도 몇 시간이 걸렸고 프린트해서 가는 거가 지금은 FDA에서 약 하나 하는데 검토해야 될 게 많아서 트럭 한 트럭 정도의 서류가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용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엄격한데 그렇다고 해서 연구 자체를 미리 막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측면도 어딘가에 돼 있으면 개방이나 활용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하지만 나중에 가서 이걸 가지고서 뭐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 영업행위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막아주는 것, 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다들 아주 새로운 의견들을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다음에 황영숙 교수님. 예, 뭐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변동성이 많은데 이런 원칙을 제시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계속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시하고 계시는 이런 개념들의 어떤 틀들이 훨씬 더 좀 포괄성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다만 이제 앞서 나왔던 말씀하고도 조금 연장성이 있는 뭐긴 한데요. 지금 뭐 헌장이냐 뭐 권리 장전이냐 이런 논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저희가 지금 조문이 아니라 이제 개념도를 놓고 논의를 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과 운영 원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의 제정의 목적을. 근데 이제 유럽에서 만든 디지털 라이스는 사실은 이제 말 그대로 그 인간의 어떤 권리적인 그 선언으로서 작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선언에 대한 명제를 기반으로 참조해서 정책을 개발하라라는 건데 지금 이 그 조문은 사실상 목적 자체가 사회가 작동되는 이제 운영 원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게 논의가 진행되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개념들이 잘 정리가 되고는 있는데 이걸 뭐 디지털 정책 필라 유럽에서 말하는 흔히 필라라는 개념, 기둥이라는 개념을 써서 우리는 어떤 정책 플래그십을 갖고 있고 가겠다 이 개념을 배치하면은 딱 그대로 되는 것 같은 국가 정책의 어떤 방향성들을 제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영 원리라는 결국은 그럼 운영 원리가 된다는 것은 주체는 정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정부의 디지털 국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 원리라고 하면 대개 이 구조는 깔끔한 구조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본권에 대한 체계, 그다음에 이제 뭐 법인격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도 권리적인 관점에서의 그 양면적 권리를 동시에 우리가 뭔가 선언하겠다 이렇게 보면 약간 이 구조가 약간 안 맞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원칙을 설정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냐면 원칙 기반적 접근을 한 이후에 이제 정책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이제 그 수단들이 원칙과 조응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들이 이제 결국은 원칙 설정의 목적이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어떤 국가의 어떤 법 제정이나 또는 뭐 정책 수립에 있어서 이 그 발표되는 이 원칙이 체크리스트처럼 여기에 부응하는가. 지금 많은 민간 기업들이 ESG에 대한 개념을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서비스 개발할 때 ESG 프레임워크에 맞는지를 체크하게끔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렇다면 이 원칙을 우리가 중요한 사회의 어떤 작동 원리, 정부의 운영 원리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일관되게 적용되려면 선언이 아니라 사실은 정부 정책 영역에서 직접적인 체크리스트나 실행적 단계로 가야지만이 의미 있게 이게 작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치나 개념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어 제가 중복되게 말씀은 안 드리고 공정과 포용 부분만 조금 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정과 포용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제 뭐 이 디지털 사회에서 제일 큰 규제 수단이 이제 경쟁법조 수단이 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공정과 포용의 실현 부분에 보면 공정 경쟁의 촉진에 보면
기술의 독점과 격차 해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격차 해소는 제가 보기에는 포용에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공정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공정이라는 것은 거래적인 영역에서의 뭐 경쟁법에서 논의하는 그런 공정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다면은 기술 독점과 격차 해소라는 것이 공정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가로 보면 꼭 이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격차 부분은 뒤에 이제 포용 부분에서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기업 간 격차를 말하는지 그게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조문을 안 봐서 그래서 이 공정 경쟁의 촉진이라는 것이 공정 경쟁의 촉진인지 아니면 공정한 사회적인 어떤 그 질서 체계를 마련하는 건지 공정 경쟁을 촉진한다는 개념은 완전히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의 촉진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디지털 자산 보호가 공정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 같고 뒤에 접근성 보장과 포용 상생이 포용에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두 개가 이 부분이 개념 배치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보호 같은 경우는 뭐 디지털 산업 법이나 진흥법이라든가 뭐 여러 법에서 디지털 거래 가치 평가를 하고 그것이 거래가 될 수 있는 일련의 어떤 그 선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걸 그 이제 담고 있는데 이게 그걸 의미를 하는 건지 그걸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문장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뭐 또 작성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에 대해서 이제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잘 못 느꼈던 건데 이제 좋은 지적을 이제 국가의 정책 운영 방향 같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숨겨져 있는 그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보고 나니까 누구 어떤 방향에 썼는가 하는 게 이제 그렇게 좀 이해도 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공정에 대한 개념도 요 거래 질서에 대한 공정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의미에서의 공정이냐 이런 측면들도 아주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델리케이트한 이슈들인데 나중에 아마 정리할 때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아마 실무팀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종관 수석님. 예, 반갑습니다. 이종관입니다. 항상 이런 토론할 때 뒤로 가면 갈수록 할 말이 없어지는데요. 앞에서 워낙 또 중요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약간 이 아젠다를 선점당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도 나름 뭐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한 2개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이 뭐 권리장전이 됐든 헌장이 됐든 이 내용이나 어떤 그 자체에 보다는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의 뭐 쟁점이랄까 또 파생되는 쟁점 또는 우리가 나중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 국민분들께 설명을 또 해야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지적이나 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논의들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제 국제 규범화를 통해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를 이제 뭐 노력한다, 추진한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정신이나 철학이 과연 뭐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예컨대 두바이 위킷 총회라든지 아니면 부다페스트나 서울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에서 소위 말하는 서방 자유진영과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또는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인터넷 거버넌스 하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개인의 권리를 일부 국가적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국가들 간에 이게 합의가 결국은 그때도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정신이나 철학이 제가 볼 때는 범글로벌 차원에서 뭐 당연히 보편적인 어떤 가치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게 이제 과연 모든 국가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우리가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외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글로벌 정신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아마 단계적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와 이념 체계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국민의 기본권 체계를 같이 하는
뭐 서방 국가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과의 어떤 거버넌스나 이런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것이 또 보편적인 어떤 글로벌 차원에서의 어떤 가치로 인정이 됐을 때 이제 또 확대하는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이 향후에 추가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대놓고 이렇게 현장에서 명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향후에 추진 계획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 디지털 신질서 또는 이 규범 체계를 만들었을 때의 정책 집행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인데, 물론 이제 여기서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일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규범 체계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규범 체계도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은 정부의 역할이나 또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고 리터러시도 마찬가지고, 이건 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재정도 필요하고 또 정부의 어떤 조직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인데, 그러면 우리가 행정 집행 체계, 이런 새로운 어떤 신질서에 상응하는 규범 체계가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집행하는 집행 체계에 대한 또 개편이나 또는 집행 체계에 대한 고도화 또는 디지털화에 대한 논의가 또 마찬가지로 향후에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하고 같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일부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국민분들께 설명을 하거나 향후에 이런 어떤 우리가 헌장이나 이런 철학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국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우리는 집행 체계를 이런 디지털화된 또는 디지털에 접목된 또는 뭐 완전히 풀리 디지털화된 이런 정부의 행정 집행 체계를 또 만들어서 집행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설명도 추가적으로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가지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사실 이것도 21세기에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중국 사람들이 중국 정부가 봤을 때는 미국이 저게 정부냐라고 할 정도로 건 컨트롤, 총기도 규제 못하는 나라. 하지만 여기는 250년 전에 자유를 위해서 독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고, 또 반대로 미국에서 봤을 때는 뭐 상해 같은 데에 완전히 코로나 때 봉쇄를 해갖고 아무도 못 움직이게 하고 모든 사람을 모니터링하고, 이거 저게 나라냐, 저게 독재 국가지 그러는데, 여기는 뭐 1000년 이상 유교적인 전통에서 공동체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한두 명이 공동체를 해친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이제 뭐 제거돼도 된다라는 걸 가치를 서로 다르게 갖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거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의 뭐 자유민주주의 그 틀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편에 훨씬 더 가깝지만, 이제 보편적인 국제 질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집행체제 고도화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거 뭐 비근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 아마 조직에서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IT로 뭐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뭐 몇십억 들이고 이제 새롭게 뭐 다 새로 짜고 나면 이게 거의 다 이제 실무에서는 이거 전혀 안 됩니다. 뭐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화가 안 바뀌었는데, 하던 방식이 안 바뀌었는데 IT만 바뀌는 게 아니라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마 이거는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행정 시스템 자체도 바꿔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학교에서 지금 그러는데, 예를 들면 항상 하던 일을 똑같이 하는 거가 맞는 거냐. 이제 옛날에 결제 시스템이 다 아시는 것처럼 밑에서부터 쭉 결제가 올라오는데, 지금도 전자결제에도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시간이 똑같이 걸려요. 그러면 제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 한데 모여서 하면 안 될까, 결제를? 그럼 단순간에 해결될 텐데, 그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코스트가 주는 건데, 왜 이게 뭐 저는 이제 총장이면 총장 올 때까지 한 4-5단계를 다 하면 하루 걸리고 또 하루 걸리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다 확인을 각자 하는데,
뭐 어느 날 뭐 목요일 날 오전 1시는 결제하는 날 다 모여서 그냥 해버리면 훨씬 효율적일 텐데 이런 문화가 안 바뀌면서 이 디지털만 바뀐다고 해서 다 좋은 건가? 뭐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그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여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계속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윤명 소비자 시민 모임의 사무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 주신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권리장전을 맨 처음에 만든다 할 때 기대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우리나라 국민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디지털은 글로벌한 사회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더 국제 사회를 염두에 둔 좀 글로벌 관점에서의 권리장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추 좀 그런 그림을 갖추어 가고 있어서 조금은 기대했던 바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니까 국민을 위한 국민에 대한 이런 용어들을 조금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국민이 어떤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는 것인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때 이걸 조금 다른 용어로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사회라든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시민이라든지 조금 용어를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기본 원칙과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되게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다라는 의견에서 기본 원칙에 있어서는 공감을 한다. 그만 다만 이제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의아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서 디지털 대체 수단의 요구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디지털 대체 수단의 용어의 걸 보니까 공공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대체적으로 보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건 공감은 하지만 이게 꼭 자유와 권리 그 가치 안에서 맞는 건가? 오히려 이것은 뒤에 공정과 포용에서 더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디지털 대체 수단의 요구는 매우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자유와 권리의 부분에서는 조금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앞서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이 데이터 접근 보장, 디지털 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 이런 용어들이 각각의 가치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의 가치에서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국제연대와 협력에 있어서의 내용이 조금은 더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앞서서 이종관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적인 가치를 정립한다거나 아니면 국제사회가 가지는 우리가 합의되는 보편적인 질서라든지 아니면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추구하는 바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정립이 돼야지 그 안에서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것들이 다 잘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선언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게 이 국제연대와의 협력에 조금 보완됐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 하시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새록새록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은 여기서도 좀 지적이 아까 됐었는데 아마 많이 이제 보완하는 것 같고 그 대체 수단 요구는 조금 진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모든 사람은 공공성 확보가 요구되는 영역에서 디지털 방식을 대체하는 수단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잘못하다 보면은 또 오해의 소지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국제사회 보편적 질서에 대한 노력 같은 거는 나름대로 이제 보완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우보환 대한노인회 본부장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토의가 4차 회의이고 또 향후 계획에 9월
중순 9월경에 이제 내용을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선행 발표하신 우리 학계에 오신 교수님들이나 또 전문가분들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민이 많으실 줄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이 권리장전이 되든 헌장의 성격이 되든 홍보가 아닌 공보가 대중화되어서 전 국민들의 정서에 그러한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욱 교수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상욱 교수님 그 의견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 과기정통신부에서 저희들이 이제 4차까지 낸 주요한 안건들을 심도 깊게 논의하셔서 반영 그 방향을 이제 제시해 주셨는데 매우 구체적이고 또 아주 세부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68년 12월 5일에 국민교육헌장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디지털 혁명의 개혁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그 전문적인 성격이 이 권리장전의 모든 내용을 어우르는 전문적인 성격이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정말 쉽게 이해하고 쉽게 설득이 되고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전문적인 성격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내용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토의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함축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는 대통령 68년 12월 5일 대통령 누구누구 이렇게까지 들어갔는데 그건 아니더라도 전문적인 성격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염재호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디지털 질서, 또 디지털 생활화, 디지털 휴먼, 또 공동체, 윤리, 거기에 이제 보편적인 디지털 질서라든가 보편적 디지털 생활화, 편파적인 그런 복지에서도 이제 보편적 복지를 많이 이제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디지털의 흐름에 있어서도 보편적인 그런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4차 토의가 있기까지 정말 열과 정성을 다하셔서 좋은 장전을 만들어 주신 과기정통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는 이제 대한노인회의 그러한 그 시민사회 단체 또 기관의 그러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스스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을 하고 노인회에서 또 우리 회원분들에게 전파를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아무쪼록 저희들이 심도 깊게 연구한 이 장전안이 잘 발표가 되어서 국민적으로 큰 공감대를 일으켜서 대한민국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에 큰 역사의 변혁을 가져오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마 국민교육헌장처럼 이제 앞에 그 선언적인 거 한번 고민 좀 해보고 전문에 이제 그런 게 들어가면 좋은데 근데 그건 이제 60년대 만들어진 거고 이제 지금은 벌써 한 60년 이상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류 공동의 디지털이 이제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아마 좀 처음에 이렇게 선언적으로 언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끝으로 이제 정지연 우리 한국소비자연맹의 사무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시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리된 내용 보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저희가 그동안 어쨌든 좀 논의됐던 내용이 함축적으로 굉장히 잘 담겼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앞서 이제 교수님들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또 여전히 또 너무 맞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전문가 그룹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게 또 이래서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이제 내용과 관련해서는 많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요. 저는 그 디지털 공론장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디지털 공론장을 이제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아직 좀 완성본은 아닌가라는 조금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고요. 거기서 그 우리가 뭐 마주한 디지털 심화 시대, 뭐 새로운 디지털 질서란 뭐 이렇게 해서 약간 개념 정리 같은 것들을 해놓으신 게 있었는데 그 디지털 질서에 대한 좀 정의를 보면서 제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내용을 보여주는 게 좋은 게 아닌가라는 조금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디지털 질서가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면서 가짜 뉴스 뭐 이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양극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뭐 국정 홍보 같은 그다음에 뭐 자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뭐 디지털 심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막 이래서 약간 그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모범적인 미래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미래로 나아가는 얘기를 좀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해외 사례들을 이제 해외에서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이 뭐 권리장애 비슷한 것들을 조금 소개하면서 뭐 이유는 이제 사람 중심이라는 거를 되게 이제 강조를 해주셨고 미국에서는 시민의 권리 보장, 인권 보호,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는 기술 혁신과 인권 상태 각각 나라마다 약간 다른 그 형태의 부분들이 강조되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시고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너무 이거를 이 미래를 얘기하는 거에서 너무 협소하게 이거를 줄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공론장인데 이제 의견들을 자유롭게 어쨌든 올릴 수 있는 장이어야 되는데 1대1 게시판의 형태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올라오고 거기서 저는 이제 의견 좀 그 뭐 수기가 되고 다양한 의견들이 뭐 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오고 뭐 이렇게 개선안들도 도출되고 약간 이런 형태였으면 좋겠다라는 조금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 디지털 공론 이왕 디지털 공론장이라는 걸 만들었으면 우리가 그때 약간 너무 양극단의 의견들이 막 대립되는 형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의견이 좀 수렴될 수 있고 아이디어가 모일 수 있는 좀 그런 공간이 되도록 조금 그런 부분들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뭐 우리 디지털 헌장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공론장은 저희가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가 되는 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디지털하고 관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너무 이제 다른 부분에서 뭐 이념적인 갈등이나 뭐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되면은 약간 공론장의 원래의 우리가 지향하려고 했던 의도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좀 아마 잘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거는 좀 그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뭐 잘 정리가 된 거고 하는데 이제 저는 오늘 이야기 나온 거 말고 저도 이제 여러 번 봤는데도 빠져 있는 거 같은 거 하나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코멘트를 하면은 이런 내용은 어떨까 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많이 봐서 그 20세기 초반에 왜 대공황이 일어났나라는 걸 보면은 그 이제 1911년에 뭐 테일러가 대량 생산 체제에 대한 과학적 관리법을 만들면서 포드 자동차 대량 생산이 되면서 신질서처럼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쏠림 현상이 생깁니다. 사실 지금도 이제 경제 양극화 같은 거가 어쩔 수 없이 쏠림 현상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뭐 네이버나 카카오의 이런 분들이 20세기에서 대기업들보다도 오너들보다도 더 많은 부를 한 10년 이내에 축적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나오게 되니까 사회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지금도 뭐 미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LA나 뭐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다 그 홈리스들이 나오게 되는 거는 이런 이제 경제적인 불균형이 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니까 그 특히 이제 디지털이 초래하게 될
엑스터널리티, 외부 효과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건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부분 디지털을 접근하는 거, 여기에 뭐 공정의 문제라든가 불균형의 문제도 그걸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만 돼 있지, 이거를 다 보장해 준다라고 하더라도 사회 시스템이 그 다음에 이게 서스테이너블하게 갈 것이냐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로 외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9년 대공황 일어나고 서로 공격하는 거를 미국하고 유럽이 서로 공격하다가 보호무역이 돼서 스무트홀리 액트가 나오고 그러면서 더 전 세계가 공황으로 빠지게 되는 위험에 빠졌는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루즈벨트 이런 사람들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케인지안이 나오고 이런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온 결과가 잘 많이들 모르시는 부분들도 많은데 깜짝 놀라시기도 하는데, 그 당시 또는 뭐 지금보다 훨씬 더 화폐 가치가 이제 더 다른 거지만은 100만 불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고 나중에 93%까지 소득세를 매겼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여기서 많은 엑스트라 인컴을 이 하나 갖고 이렇게 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나눠야 된다. 그것만 해도 이미 엄청난 부를 축적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자 독식, 플랫폼 비즈니스 이런 걸로 디지털이 막 몰려가게 되면 경제의 모든 것들이 쏠림 현상이 한쪽으로만 가게 됐을 때에 디지털 사회의 소위 외부 효과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사회의 서스테이너빌리티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도 혹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뭐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21세기에 만약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회는 굉장히 갈등이나 그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디지털의 활용, 이용 이걸 통해서 혁신, 그다음 경제적 가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자산의 보호 이런 측면만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것도 한번 엄명이 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쭉 오늘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다가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뭐 그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셨지만은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시작을 하고서 또 특히 이제 실무진들이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고 뭐 한 10여 개가 넘는 다른 나라들 걸 다 분석도 하고 해서 빠진 거는 뭔지, 이게 어떻게 재해석돼서 들어와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정말 잘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모범적인 그 어떤 헌장이 되려고 한다면 다른 데서 이제 우리나라 걸 보고 맞아 우리는 이거를 간과했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마지막에 좀 더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희도 글을 쓸 때 보면은 마지막에 뭐 고치는데도 또 나중 가면 또 이 개념이 정확했나 이런 게 되는데, 특히 이제 법하시는 분들 그 개념 정확하게 잘 해주시니까 이 개념이 어디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인가, 또는 이게 가장 적확한 개념인가 하는 것들까지도 해서,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는 이제 1조 뭐 장절까지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헌법적인 가치를 가지는 거라서 헌법 만들 때에 그 초안하시는 분들이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하는데 용어 하나하나까지도 해서 저희들이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만들어져서 이게 발표되고 나면 나중에 해설서라든가 정책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거는 고칠 수 있지만은 발표된 거를 또 고치면은 헌법 고치기처럼 어려운 거고, 또 우리의 그 또 저 어떤 면에서는 좀 자존심에도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마지막에 피치를 더 올려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졌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커먼 센스가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그 2시간의 회의가 시간이 부족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뭐 혹시라도 나중에 집행 쪽이나 아니면은 정통부에서 얘기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현재 전체적으로는 뭐 이 정도로 회의를 마치면 어떨까, 토의는 마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이크를 다시 사회자분께 넘기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토론을 진행해 주신 염재우 의장님과 좋은 의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두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회의는 디지털 공론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시청자분들께서 올려주신 의견을 제가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모두의 좋은 이런 배경과 이의를 잘 이해했다는 어떤 공감을 많이 해주셨고요. 또 디지털 권리장전이 포괄적으로 원칙들을 최대한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개별 장들은 후속적인 어떤 정책 연구 과제라든지 또 해설서들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어떤 공감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은 우리나라는 유럽과 다르게 디지털 플랫폼들이 많고 사업자라든지 해외 사업자 등의 경쟁력이 강한 환경적인 어떤 특수성을 잘 반영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디지털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용자가 접근성 용이하고 사용 방법이 쉬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생겨나는 어떤 역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해주시고 또 접근성 보장이나 포용적인 어떤 개념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권리장전 발표 이후에 어떤 것들이 실제로 바뀌는지 정부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어떤 이후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많이 좀 말씀을 주셨고요. 또 아까 저희가 좀 그런 심도 있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글로벌하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개방된 내용에 대해서 공감도 하지만 결국은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디지털 권리나 아니면 우리 산업 측면에서 혹시나 또 우려 보호 우려를 좀 많이 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특히 이런 중요한 내용은 이런 더 많은 단체나 이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좀 또 쓴소리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 오늘 내용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런 의견들을 저희가 하여튼 충실히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해서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버전 1이지만 그래도 하여튼 좀 제대로 만들어서 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더 공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토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의장님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려갖고 마무리 말씀까지 할 건 없는데 그래도 오늘 정말 아주 한 분 한 분이 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주셔갖고 저희들이 아마 이제 유관기관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지막에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주셨던 의견들을 잘 반영을 해갖고 의미 있는 권리장전 헌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아마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셔서 어떤 면에서 국가 차원에서 저희가 이거를 공표를 하고 아까도 소개가 좀 있었습니다만 유엔에 가서도 이거를 이제 국제적인 어떠한 헌장과 같은 차원까지도 끌고 가게 하기 위한 여러 작업들을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러 단체들 또 학계에서도 전문가 여러 선생님들이 아주 좋은 의견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도 좋은 의견들 또 앞으로 이제 어떤 후속적인 논의들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좋은 의견을 주시고요. 특별히 아까 공론장 우리 정전 사무총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조금 더 잘 모르시는 국민들도 많으실 것 같으니까 공론장 같은 데에서 아니면은 사회 단체에서 오신 분들은 그 단위 이제 단체들에서도 이 디지털이 얼마나 인류 문명사를 바꾸는 거고 새로운 형태의 이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 이후에 산업혁명 나타나고 하는 거대한 인류 문명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럴 때에 우리나라가
이런 의미 있는 헌장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혹시라도 의견이 있으면 계속해서 인풋을 좀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뭐 4차에 걸쳐서 아주 좋은 의견들 바쁘신 가운데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과기정통부나 또 유관관계 기관들 또 우리 ICT 대연합 뭐 이런 여러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걸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신질서 정립협의체 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